이단 신천지가 11만 수료식을 진행한 가운데 그 준비 과정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서울 광림교회에서 제36회 총회를 개회했습니다.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앞장섰던 한신인들의 민주화운동 50주년을 기억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군산시 기독교연합회에서 2024 연합 부흥성회를 열었습니다. 독도를 지키고 헌신하고 있는 이들의 삶을 담은 영화 불씨가 공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이만희 교주가 등장한 가운데 이단 신천지가 11만 수료식을 진행했습니다. 준비 과정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요. 경기관광공사는 대관 취소를 결정했고 신천지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단 신천지가 30일 청주의 한 신천지 교회에서 진행한 11만 연합 수료식. 직접 등장한 이만희 교주는 수료식에 대해 약 20분 넘게 발언을 이어가던 중 같은 말을 반복하다가 이 사람들을 섭외했다고 말합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12지파 수로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이 성경이 말하는 12지파 수로라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섭외해서 기존 교회를 신천지인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다 수료식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꺼내자 열심히 반응하던 신천지 교리 수료생들이 주춤하기도 합니다. 신천지 입장에서 보면 그 교회에 있는 게 더 나아요. 왜 그러냐? 거기에 있을 믿으라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 알려줘야 되죠. 옛날에 이 사람은 거기에 그 판사인데 그런데 한 번에 욕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내가 가져가는 그 편지하고 그걸 받았어요. 잘못이 있으면 확인해 버리는 게 좋은 겁니다. 예, 확인해 버리는 게 좋을 것입니다. 이만희 교주의 등장 후 개신교 목사였다는 한 수료생이 나와 이단에 빠지려는 자신을 말리는 아내의 얘기를 꺼내며 아내가 사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제가 신천지 교회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아내를 부축해서 핍박하기 시작했고 그러나 저는 마태복음 10장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신천지는 지난 몇 년간 새로운 신천지 교리 수료자가 10만 명이 넘었다며 10만 수료식을 진행해왔지만 이단 전문가들은 기존 교도수와 섞어 교세를 부풀리려 한다고 판단해왔습니다. 이번 11만 수료식에서도 역시 순서마다 개신교는 몰락하고 신천지 교세는 확장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천지 총무로 소개된 이모 씨는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관련 경기관광공사에 대한 비난도 쏟아냈습니다. 저희가 원래 파주 평화누리공원에서 하려고 했지만 저 위정자들과 저 대적자들의 말도 안 되는 그 억지와 핍박에 의해서 12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저 제덕자들의 배를 아프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천지는 당초 이번 행사를 위해 불교계 한 단체의 이름으로 3만 명 수용이 가능한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을 대관했습니다. 하지만 경기관광공사 측에서 최근 파주 지역 일대의 위험구역 설정 등 안보 위협 사태에 따라 대관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며 29일 신천지 측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시민들은 신천지가 취소 공문을 받은 이후에도 평화누리공원에서 계속 행사를 준비했다며 시민들이 항의하자 경기관광공사 측이 오후 늦게 제재를 가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실수가 엄청 많은데 평화누리가 엄청 넓으니까 거기에 뭐 한 10%, 20%? 신천지 측은 천지일보를 통해 경기관광공사를 상대로 배상 책임 등 모든 법적, 행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신천지는 현재 건축물 용도 변경을 승인했다 직권 취소한 경기도 고양시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적을 해본 결과 사기꾼이었어요. 5%에서 10% 사이로 저는 봐요.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면 적을 외부로 돌려야 하는 거예요, 항상. 신천지가 성장도 안 되고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애들 때문에
여기가 힘든 거다. 교도소 감소 위기 속에서 내부 결속을 위해 또다시 행정기관을 상대로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이는 신천지. 지역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승인과 번복을 반복하는 행정기관도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서울 광림교회에서 제36회 총회를 개회했습니다. 첫날 회무에선 앞서 감독회장 선거를 통해 당선된 광림교회 김정석 목사를 비롯해 11개 연회의 당선자들이 취임 인사를 전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36회 행정총회가 30일 서울 광림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감리회는 이번 총회 주제를 희망, 도약, 동행으로 선정하며 새로운 감리교회, 하나된 감리교회를 다짐했습니다. 개회 예배 설교를 전한 이철 감독회장은 새 회기를 이끌어갈 신임 임원들을 축복하는 한편 전도와 선교, 교육의 사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감리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절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가르치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말씀대로 사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감리교회는 이 말씀대로 생명을 다한다면 반드시 다시 부흥의 시대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감리회는 앞서 지난 회기 행정총회에서 2050 탄소중립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줄이고 재사용해 창조 세계의 부흥을 이끈다는 3R 프로젝트를 전개해오며 이번 총회 역시 환경총회로 개최했습니다. 자료 대부분을 온라인 문서로 대체하고 총대들의 개인컵 사용을 권고하는 등 총회에서부터 창조 세계 보전에 앞장서는 교단이 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웨슬리 정신을 이어받아 과소비와 환경 파괴적인 소비를 지향하고 친환경적인 소비 문화를 실천하겠습니다. 총회 첫날은 총 1,459명의 총대 중 1,158명이 등록한 가운데 회무가 진행됐습니다. 김정석 목사를 비롯한 11개 연회 감독 당선자들이 당선 인사를 했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김영걸 총회장과 한국기독교장로회 박상규 총회장 등 타 교단 지도자들이 참석해 총회 개회와 당선자들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이어 감리교 신학대학교 유경동 총장 등 교단 소속 신학교 총장 인준과 각 기관 이사 파송, 또 교단 내 사회봉사 대상 시상식 등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총회 둘째 날인 31일 오후엔 같은 장소에서 제30대 감독회장 당선자 김정석 목사를 비롯한 11개 연회 감독의 취임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앞장섰던 한신인들의 민주화운동 50주년을 기억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기념예배에 참석한 동문들과 재학생들은 한신인들이 들었던 정의의 횃불을 기억하며 그들의 정신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김태용 기자입니다. 진주보다도 고운 아침 이슬처럼 내 맘에 서름이. 박정희 정권의 유신 체제가 한창이던 1974년 10월 29일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들은 전국 대학생들과 광화문 시위를 벌이며 군사독재 타도를 외쳤습니다. 당시 신학대학원생으로 시위에 앞장섰던 김명수 경성대 명예교수는 민주주의를 열망한 당시 학생들의 열정을 회고했습니다. 시국선언문을 시민들에게 배포하며 가두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광화문 우체국까지 나갔을 때 급거 출동한 기동경찰대에 의해서 우리는 무자비하게 모두 연행되었습니다. 학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내건 학교답게 또 그중에서도 하나님의 선교를 펼칠 것을 다짐했던 신학생들은 공동체 민주주의를 위해 앞장섰습니다. 이처럼 자유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희생한 한신인들의 헌신을 기리는 50주년 기념 예배가 열렸습니다. 50년 전 서슬퍼렀던 군사독재에 맞선 당시 신학대학원생들과 학교 동문, 현재 재학생들이 모여 그날의 의미와 희생을 기렸습니다.
칠흑같이 어둡고 인권은 사라졌던 시기에 횃불을 들어 시대를 밝혔던 한신 동문들의 노력과 열망을 기억했습니다. 권위주의적인 국가 폭력에 맞서서 싸웠고 유신헌법 철폐, 그다음에 12.12로 잊어진 신군부의 쿠데타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역사 속에서 선포하기 위해서 끈질긴 투쟁을 해왔고, 바로 그것이 오늘 한국신학대학 민주화운동 50년으로 이렇게 오늘 귀결되었습니다. 기념 예배에 함께한 후배 학생들은 선배들의 고초와 외침을 잊지 않고 가슴속에 새길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분들이 걸어가신 그러한 길과 또한 그런 투쟁들을 저희가 단순히 역사적으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신앙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저희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가야 될 하나의 사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이 그냥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과거의 선배들이 오늘을 살려냈고 또 이제는 오늘의 우리들이 그 과거를 다시 살려내야 된다는 그러한 사명을 같이 덧붙여서 신앙의 양심에 따라 학업을 중단한 채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었던 한신인들의 열정. 이날 자리에 참석한 이들은 한신인들이 들었던 정의의 횃불을 기억하며 그들의 정신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용입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군산시 기독교연합회에서 2024 연합 부흥성회를 열었습니다.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이번 부흥성회는 군산 지역 교역자와 성도들이 참여해 부흥을 위한 마음을 함께 모았습니다. 이날 인사말에 나선 군산시 기독교연합 대표회장 고영환 목사는 이번 부흥회는 하나님과 우리 교회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지금은 토굴 속에 숨어가지고 나의 하나님을 스스로 혼자 자랑할 일이 아니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라고 믿습니다.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자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부흥성회는 전국의 기독교 부흥을 이끌었던 주역의 목회자들을 초청해 참석한 성도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선사했습니다. 이 밖에도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군산 성시화, 국가를 위한 합심 기도를 드리며 회복과 부흥을 위해 마음을 모았습니다. 독도를 지키고 헌신하고 있는 이들의 삶을 담은 영화 불씨가 공개됐습니다. 최근 열린 시사회에서 금기백 감독은 이 영화는 단순한 시청각적 경험을 넘어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울리는 진실을 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화 불씨는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방식으로 구성됐고 각기 다른 시대의 의인들이 어떻게 독도를 지키기 위해 싸워왔는지를 보여주며 그들의 용기와 희생 정신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공동 연출을 맡은 애진아 감독은 금 감독과 함께한 창의적인 접근 방식으로 관객들에게 새로운 흥미와 재미를 주고 독도의 역사적 사실을 조화롭게 엮어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영화 불씨는 배급사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초 개봉할 예정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한국교회와 사회를 위협하는 이단 문제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교총은 29일 상임회장 교단 총무와 이단 대책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주요 교단의 이단 대책위원회 활동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한교총 이단 대책위원회의 활동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한교총 이대위는 앞으로 정례 모임을 갖고 각 교단의 이단 대책과 규정 기준 등 정보를 공유하며 이단 문제에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교총 이대위에는 14개 한교총 상임회장 교단의 이대위원장 등 한국교회 주요 교단의 이단 전문위원들이 참여합니다. 한편 한교총은 이날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이단 판단은 각 교단의 고유 임무이므로 연합기관이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만 한교총 이대위는 이단 규정 문제로 회원 교단 사이에 빚어질 수 있는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숭실대학교가 개교 127주년과 서울 숭실세움 70주년을 기념해 공동학술대회 평양에서 서울로를 개최했습니다. 28일 숭실대학교 한경직 기념관에서 진행된 공동학술대회는 평양 숭실의 역사와 서울에서의 재건 과정을 기리고 통일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학술대회에 앞서 진행된 예배에선 주한 장로교회 주승중 목사가 설교했으며
오정현 목사와 김운성 목사 등이 축사를 전했습니다. 학술대회에선 김명배 교수와 정남용 교수가 숭실학교의 역사를 설명했고 정승영 교수와 이선영 교수 등이 통일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숭실대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숭실대학교의 역사와 기독교 교육의 의미를 되새기고 통일시대를 준비하며 기독교 대학으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국가정보원은 29일 북한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을 포함한 선발대가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비공개로 진행한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김영복 부총참모장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 불리는 KN-23 미사일과 관련해 일종의 선발대 개념으로 먼저 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부총참모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군부 측근으로 외신 등에서 러시아 파견 부대의 총책임자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국정원은 이와 관련해 북한 파병군들이 러시아 쿠르스크로의 이동이 임박해지고 있는 점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납북자 가족 모임이 경기 파주시에서 대북 전단을 공개적으로 살포하겠다고 예고하며 이를 저지하려는 주민 등과 마찰이 우려됩니다. 납북자 가족 모임은 오는 31일 파주시 문산읍 소재 국립6.25 전쟁 납북자 기념관에서 납북 피해자의 사진과 설명이 적힌 대북 전단 10만 장을 북한에 날려보낼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파주 민통선 마을 주민 약 100명은 트랙터 20여 대를 몰고 집결해 대북 전단 살포를 실력으로 저지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특별사법경찰을 동원해 현장 단속에 나서며 살포 행위를 저지할 계획이어서 충돌이 우려됩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 방법을 수용했습니다. 30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등에 따르면 이춘식 할아버지 측은 이날 오전 재단으로부터 대법원의 징용 피해 손해배상 승소 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8년 두 차례의 대법원 판결로 승소한 생존 피해 당사자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3월 강제징용 한일 갈등의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해법에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혀온 생존 피해자들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다른 승소 피해자들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에 진입했다는 서방 정보 당국의 전언이 나왔습니다. CNN 방송은 서방 정보 당국자를 인용해 소수의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 내부에 침투했다면서 북한군이 러시아 동부에서 훈련을 마치고 최전선으로 이동하게 되면 침투 병력 규모도 늘어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은 고위급 장성 등을 포함한 북한군 일부 병력이 전선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군 3천여 명이 쿠르스크에서 훈련 중이라는 우크라이나군의 주장에 대해선 아직은 확정적으로 이동했다고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새로운 전략핵 훈련을 지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크렘린궁이 공개한 영상에서 우리는 또 다른 전략 억제력 훈련을 시행할 것이라며 탄도 순항미사일 발사를 연습하면서 핵무기 사용 통제를 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러시아 국방부는 적의 핵 선제 공격 상황을 가정해 미사일 시험 발사를 동원한 대규모 핵 공격을 연습했습니다. 이 훈련에는 지상, 해상, 공중 발사 미사일로 구성된 3대 핵전력이 모두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고강도 공격을 계속하면서 사상자와 이재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 당국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의 집중 포격으로 10월 한 달 동안에만 10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가자지구 민방위국 공보 담당자인 마흐무드 바살은 사망이 확인된 1000여 명 외에도 많은 시신이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의 잔해나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현 상황에 대해 가자지구 북부 주민 전체가 사망할 위기에 처해 있다며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현재 일부 학교에서 시범 시행 중인 스마트폰 사용 금지 규정을 초중학교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알렉상드르 포르티에 교육부 학업 성취 담당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늦어도 내년 9월 입학 시기엔 디지털 쉼표 조치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교육부는 올해 9월부터 중학교 약 200곳에서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을 물리적으로 금지하는 디지털 쉼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포르티에 장관은 지금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며 청소년의 건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 변화의 폭이 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는데요. 낮이 되면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주말까지 낮 최고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며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 22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22도, 광주 23도, 부산은 24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단 신천지가 진행한 수료식에서 교주 이만희는 기존 교회를 신천지인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천지가 이단으로 규정된 가장 큰 이유가 위장포교인데 그들의 전략을 여실히 드러낸 대목이었습니다. 여러 이유로 파주 임진각에서 진행하려던 신천지 수료식 대관이 취소된 건 참 다행입니다. 종교를 빙자한 이단의 활동이 더 이상 공공장소에서 확산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행정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기대합니다. 박희경, 박삼래, 최학식 외 많은 성도님들께서 구티비 복음 스튜디오 주춧돌 쌓기 헌금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